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여러분, 사기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기가 무서운 이유는 범인을 잡아도 사기범이 돌려줄 돈이 없다,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내 돈을 돌려받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 사기는요, 직접 면대면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사기범들이 낚시질을 합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죠. 최근 유행하는 사기범들의 미끼는 바로 햇살론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이 전화 금융 사기 그 실태와 대처법을 살펴봅니다.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금융 사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할 수도권 소식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소식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고 위험이 큰 시내 교차로 54곳을 선정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원래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교차로에서 별다른 신호가 없어도 비보호 우회전 하잖아요. 근데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도 사람 없으면 그냥 가는데, 이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교차로 사망자 중에서 절반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다는 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방금 또 속보도 들어왔는데 지카 바이러스, 태아 소두증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죠. 첫 한국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개인 모기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자, 영화 더티 댄싱의 OST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가 부른 The Time of My Life 첫 곡입니다. 아이오닉 15회 복합 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파디 컨트리맨 올포 상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과제에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구론산 아몬드.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전해드렸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속보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 40대 남성입니다.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을 22일 동안 여행을 했고요. 지난 11일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때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근육통 같은 지카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경에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도 지금 긴급 상황인 것 같은데 브리핑도 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카 바이러스만큼이나 굉장히 또 중요하고 위험한 겁니다. 금융사기, 그중에서도 이 어떻게 내 번호를 용케 알아보고 전화를 하는지 이 사기범들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도 귀신에 홀린 듯 당해버리는 전화 금융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금융감독원 관계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김범수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예. 자, 요즘에는 그 햇살론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던데 070 인터넷 전화로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요. 전화번호가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햇살론을 받게 해준다면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햇살론이라는 거는 그 신용등급 낮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그 상품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한 금리가 10% 안팎인데 이거를 대출해주겠다면서 사기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 사례가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수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기범이 특정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예.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3천만 원이나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 신용 등급과는 무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예. 통화가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이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하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이런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기를 당하는 게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요. 예. 이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그 신용등급을 올린 후에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 사기범이 안내해주는 이 캐피탈 업체나 이런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에 바로 상환을 하라고 설득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대출을 받은 후에는 이제 사기범의 계좌로 이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유도하고요. 예. 사기범의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되면 바로 잠적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올려야 된다면서 다른 대출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이거를 빨리 상환해라. 이렇게 유도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하는 그 계좌는 사기범의 계좌로 알려주는 거고요. 그쪽이.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요. 예.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각종 보증금이 필요하다, 수수료, 선이자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사기범의 계좌로 먼저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입금되면 이제 잠적하는 거죠. 보증금이나 수수료 같은 거 명목으로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기도 한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햇살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담당 기관에서 전화로 이렇게 대출을 권유하기도 합니까? 실제로 금융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서 소비자에게 햇살론을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서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금융회사가 만든 서민 전용의 대출 상품입니다. 예. 예, 사람들은 이 햇살론이라는 이름만 듣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니 믿어도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그래서 이 사기범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검찰이다 어디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권위 있는 기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칭해서 사기를 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햇살론 받으려면 그러면은 농협이나 저축은행 같은데 직접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직접 방문을 하셔서 예.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화가 왔을 때 발신자 번호가 070으로 시작한다. 이런 전화가 오면은 그냥 끊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지금 070 전화를 쓰고 있는데요. 예. 예, 인터넷 전화가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070 전화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안 받거나 그냥 끊어버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요즘 이제 스마트폰 그 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이제 그 핸드폰의 화면이나 소리를 통해서 이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입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렇군요. 예. 뭐 또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통화를 하는 중에 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면요. 예. 전화를 먼저 끊고 금융감독원 콜센터 전화번호 133인데요. 1332.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예.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유의할 점은요. 예. 내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좀 지나치게 훈계하거나 예. 이제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미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그렇죠. 또 어쩌면 이런 주소나 개인정보까지 노출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뭐 피자나 치킨 등을 대량으로 허위 주문했던 피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예, 피해자에게 그 훈계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안갚음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당황하지 않고 여러 개 있어서 그런 어떤 실제 사례를 녹음할 수 있다면 예. 그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올려주시면 이런 피해 예방이나 수사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녹음을 해서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에 좀 넘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번호는 1332번. 이거 의심된다 할 때 금융감독원, 금융계의 검찰이지 않습니까? 뭐 이쪽에 이제 예. 넘겨주면 된다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는 070으로 전화 오면은 솔직히 아예 안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안 받는다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생각이 드는데 햇살론을 이용한 이런 피싱, 악용 말고도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또 있나요? 주로 이제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예. 이제 이렇게 그 대출 사기나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사실 햇살론은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요새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햇살론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한다는 거고요. 예. 우선 저희가 이제 당부드릴 말씀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다른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거나 예. 대출을 받기 전에 뭐 보증금, 수수료 이런 것을 선입금이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고요.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예.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본인의 예금을 특정 계좌, 대포통장일 텐데 이쪽으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뭐 인출한 후에 전달하거나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그 사기를 실제로 당해서 돈을 보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를 당해서 사기범에게 송금을 했다면 인지한 시점에서 바로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혹은 금융회사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요. 예. 그 송금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그 상대방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고요. 예. 피해구제를 받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사흘 안에 경찰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원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고 하던데. 아, 예, 맞습니다. 좀 예. 인지를 나중에 한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제 현재 그 100만 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는 예. 30분 동안 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신고를 조금만 일찍 하신다면 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며칠 뒤에 알았다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보이스피싱범이 예. 그 송금한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만 않았다면 네. 예,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돈을 이미 빼간 후라면 네. 좀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지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우리가 신호등을 세워드린 거예요. 이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070으로 전화가 왔을 때 일단 노란불 의심을 한번 해보고 뭐 햇살론이니 아니면 자기가 뭐 좋은 상품이 있다더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건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 신호등으로 치면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빨간불인 경우 완전히 빨간불은 이제 이 돈을 입금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의심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설령 사고를 당해서 예. 돈을 보냈다 하더라도 예. 금융회사에 빨리 신고만 하면 예. 교체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영풍운수 42-2번의 주정관입니다. 7년 정도 됐고요. 제가 운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운전을 좋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오전 오후 조가 있어서요. 일주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8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 신도시에서 서구청을 거쳐서 청천동을 거쳐서 가자동 홈플러스까지 오는 코스입니다. 보람된 일은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제일 보람된 일이고요. 청라국제도 신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관공시설들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서구청 쪽이나 보건소 쪽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거리도 좀 있고, 청라 신도시가 아직까지 상업활동이 많이 없어서 극장가나 이런 데를 찾으시는 손님들이 청천동 부평 IGB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보복운전이 이런 게 많이 이슈화되고 단속도 많이 하고 그런데 차와 차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어떤 그런 계기라든지, 인천은 유독 불법 주정차가 심한 것 같아요. 서구 성남동부터 해가지고 재래시장들이 많아서 그런진 몰라도 그쪽이 항상 복잡하다고 느껴지고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하고 가장 제가 바라는 점이고요. 교차로 쪽이나 시장 주변의 복잡한 곳에서 이중주차나 주차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차들을 생각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요. 가족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정관님 버스 운전하고 계시고요. 하루에 평균 8시간 운행하신다는데 피곤하시겠어요. 특히 인천 쪽에 불법 주정차 구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간 교통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적지까지 승객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때 기분이 좋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한 분들이 하나의 승객이라고 시작한다면 저희 방송에 탑승한 승객들이 프로그램의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정관님의 이 말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선물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요. 참여하실 분들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부 끝곡으로 네덜란드의 가수 제라드 졸링의 노래 Love is in your eyes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3월 출고 시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혜택까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아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3월 삼송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1-3077 현대건설.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매주 화요일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수도권 정말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 집값인데요. 전셋값 특히 뭐 요즘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해서 치솟는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이미윤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한 46개월 정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셋가율 제일 높은 곳 어디입니까? 네, 우선 경기도 군포시가 84.2%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성북구 83%, 고양시 82%, 안양시 81% 순으로 80% 이상 전셋가율이 높았습니다. 예.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가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 비중이 높고 3번 신도시가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등 기반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예, 전셋가율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갈까요? 네, 전셋가율이라는 것은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셋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즉 매매가 대비 전셋가 가격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를 말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하면 매매가격에 육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뭐 굳이 전세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곳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깡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셋가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지난해 갭 투자가 성행했다고 하는데 갭 투자가 뭐예요? 네, 우선 갭 투자라는 것은 아파트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의 차이가 최저치로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급매물을 매입 후 기존에 있던 전세값보다 높게 임대를 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고 물론 가격이 오르면은 시세 차익도 추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예. 지난해 이런 그 갭 투자가 군포시나 성북구에 성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3번 신도시와 성북구 기름동의 경우에는 지난해 부동산 투자 모임이나 뭐 지방 투자자들로부터 아파트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이른바 갭 투자가 늘어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거는 뭐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혼자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거를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서클들이 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의를 듣고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객 그 돈을 모입한 다음에 고객을 모입한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같이 이렇게 약간 네. 뭐 스터디하듯이 그렇게 투자하는 네.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아, 참 전세가율이 이렇게 좀 치솟는 가운데서도 이걸 또 활용한 갭 투자라는 투자 전략이 또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신도시 중에서 평당 매매 가격이 1,000만 원 이하는 파주뿐이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신도시라면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로 나뉘는데 우선 다 통틀어서 그 평당 매매 가격의 1,000만 원 이하인 지역은 파주 신도시만 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다 1,000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현재 파주 운정 신도시 그 평당 매매 가격은 926만 원으로 신도시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예. 그 다음은 뭐 중동과 김포 신도시가 평당 한 1,015만 원으로 동의를 했고, 나머지 3본, 그다음에 일산, 동탄도 거의 1,100만 원 안팎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당 매매가가 1,000만 원 이하인 이유가 뭡니까? 우선 파주 운정 신도시 자체 입지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예. 우선 그 근처에 뭐 경의선 철도가 유일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서울까지 접근성이 좀 다소 떨어지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면 그 30분 가량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서울 업무 시설까지 진입하는 방법도 자유로에 한정돼 있어 출퇴근 정체 구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좀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분석이 있군요. 제2자유로도 있던데 뭐 거기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나 보군요. 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올해 서울 지역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 소형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 비중이 좀 지난해보다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던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서울에서 분양을 했거나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 올해 물량은 총 24,000 가구로 이 중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전체 물량의 5.3%인 1,290가구로 집계를 했는데요. 예. 지난해 그 서울 일반 분양 물량 14,913가구 중 소형 아파트 비율이 27.8%였던 것에 비해서 22.5%포인트 감소하는 셈입니다. 우선 지난 10년간 서울 분양시장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비율이 1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예. 이렇게 급감한 이유는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의무교율이 폐지된 것도 있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조합원도 그 실수요 목적으로 중소형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 소형 아파트 그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소형 면적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공급 비중은 줄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이미윤 과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네.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저희가 왜 길거리 지나다 보면 네. 여기 상암동에 어디 빌딩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 제가 또 아는 길이면 알려드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늘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 이 표현을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오늘 모른다라는 표현 중국어로 배워볼게요. 네. 모른다는 중국어로 不知道. 不知道. 한 번 더, 不知道. 不知道. 네, 여기서 知道라는 표현은 네. 알다란 뜻이에요. 알다. 知道. 네. 알다. 알다. 네. 네, 知道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 知道. 뽀를 붙이면 알지 못해요. 즉 몰라요란 뜻이 되죠. 이게 그 안일부. 안일부. 네, 맞아요. 부. 그거군요. 네, 知道할 때 知자는 알 지자고요. 아. 道자는 길 도자예요. 아. 네. 그러니까 방법을 알다. 방법을 알다. 이게 길을 알다. 知道. 이거는 知道. 그리고 앞에 안일부. 를 붙이면 네. 不知道 모른다. 不知道. 한 번 더. 不知道. 不知道. 네, 원어민식으로 좀 빠르게 볼까요? 네. 不知道. 오, 不知道. 不知道.
뿌질다오. 네, 잘하셨어요. 스스로에게 놀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모른다. 네. 모른다라는 표현 또 다른 표현도 들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네. 들었을 때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듣다라는 표현을요. 네. 팅이라고 하거든요. 팅. 그리고 알아듣다, 이해하다를 똥이라고 그래요. 똥이요? 똥. 아니, 똥 아니고 똥. 똥티엔 또 생각났어요. 똥티엔 생각나셨어요. 겨울. 네, 자, 겨울. 팅동은 알아들어서 이해하다라는 뜻이고요. 네. 팅부동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뜻이에요. 팅부동. 네, 이때 주의사항은 팅, 소름. 뽀는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뽀. 그 다음에 똥. 아래로. 팅뿌동. 한 번 더. 팅보동. 팅뿌동. 팅보동. 팅뿌동. 네, 모른다부터 복습해 볼게요. 예. 모른다. 不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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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듣겠다. 팅보동. 팅뿌동. 팅보동. 팅뿌동. 잘하셨어요. 오늘 잘 모르겠네요. 네. 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자, 2502번님, 오늘 저를 위한 단어를 알려주셨네요.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저도 정 아나운서처럼 열심히 따라와 보겠습니다. 不知道,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재밌게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입에 붙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저렇게 FM 94.5MHz YTN 라디오 듣고 계시면 중국어도 배우고 시사도 배우고 음악도 듣고 아주 좋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또 문자도 주실 수 있어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이나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그중에서 또 저희가 받고 있는 게 있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비단 운전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승객으로서도 여러분께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보내주세요. 여러분께서 정말 2016년 운수대통 만사 형통하시라고 저희가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어서 출입처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살펴볼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을 연결합니다. 서울시청에 신웅진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저도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그 모르는 지역에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방지턱 때문에 놀랄 때가 있어요. 속도 조절이 안 돼서.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 높이가요. 이게 뭐 제대로 규정이 없었군요. 네, 이 과속 방지턱 규격은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높이는 10cm 이하로 해야 하고 길이는 3.6m보다 짧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과속 방지턱 대부분은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가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 지자체는 국토부 지침을 참고만 할 뿐 규격에서 벗어난 방지턱을 만들어도 사실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너무 높거나 길이가 너무 길고 개수도 턱없이 많은 이상한 방지턱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좀 개선하나요? 네, 서울시 의회에 이 관련 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토부 지침처럼 과속 방지턱 높이를 10cm, 길이를 3.6m로 제한한다는 조례안이 나온 겁니다. 예. 이 과속 방지턱을 연속으로 설치하려면 20m 이상 간격을 둬야 하고요. 곧 교차로나 건널목에서는 각각 15m와 20m 안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는 이 비규격 방지턱에 대한 그동안 예산 부족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는데요. 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게 비규격 방지턱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하는 사람들 늘고 있다던데 서울시에서 뭐 조사를 했었나 보네요. 네, 서울연구원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해본 사람은 66%에 달했습니다. 예. 10명 가운데 67명이 모바일로 물건을 사봤다는 건데요. 이 지난 2012년에 28%에 불과한 수치에서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예. 인터넷 쇼핑은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서 흔히 해왔는데요. 이 데스크탑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 경험자는 2012년에
86%였는데 3년 만에 80%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 데스크탑 컴퓨터 쇼핑은 서서히 줄고 스마트폰 쇼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뭐 저는 아직 익숙지는 않은데 제 아내가 이거 스마트폰 쇼핑 잘하더라고요. 아,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반드시 한 번 더 짚고 확인하고 또 같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지난해 한일 정부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지난해 말 정작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 입장은 좀 외면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서울시가 네. 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네요. 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12명인데요. 서울시가 관련 자료 등 위안부 기록물 전반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등을 상대로 1차 기록 채집은 많이 돼 있지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자료가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 201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 조례에 따라서 콘텐츠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 교육 콘텐츠 개발에 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후손들도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라 존스의 선라이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